안녕하세요. 재밌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라든지 또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한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대항 그러거든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죠. 요걸 하나 정리를 좀 우리가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자, 대항한다라고 돼 있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항이란 말. 요거하고 요 대항력이라는 거 있죠. 요걸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도 우리가 헷갈려하고 지문을 읽을 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대항력이 보세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자, 3자란 말 나왔어요. 3자. 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걸 우리가 대항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요.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법률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죠? 거기 임대차 있잖아. 임대차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분명히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자,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돼요. 계약이라는 게.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뭐가 된다?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을하고 갑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중간에 요 집 있잖아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신소유자라고 할까요?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온 겁니다. 한 1년 살았는데 지금 2년 살기로 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요 새로운 소유자, 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1년 남았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 우리 남아있는 그 약속한 기간이 있죠? 요 기간 동안 나는 더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금 지불한 거. 그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보증금. 요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렇게. 요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자기들끼리는 만약에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약속한 내용이니까 효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요 3자예요. 3자에게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랬더니 원칙은 임대차는 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요. 자기들끼리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는요,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장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이 등기가 안 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3자에게 이 주택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 민법에는 621조에다가 등기가 됨으로써 임대차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요 임차인이요, 민법상에 621조에 임차권을 등기를 한다면 3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근데 보통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통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대항력이 발생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두 번째로는 우리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다가 뭐가 있냐면 주택을 인도를 받아요. 주택을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쇠를 받았다든지 또는 이삿짐을 풀었다든지 이런 게 주택의 인도예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여기다가 뭐냐면 주민등록 있잖아요. 요 주민등록을 이렇게 이전을 해요. 이전을. 그러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걸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 요걸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요 인자를 빼고 주자를 빼요. 인주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또 대항력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도 상가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외울 때는 인사 그래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주, 상가 건물은 인사,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거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해보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걸 해보게요. 우리가 그 의사표시 있잖아. 비통착사강.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비진이를 했어요. 비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허위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비통착사강. 자, 요 갑과 을 간에 요런 계약을 맺은 거야. 비통착사강으로. 그러면 당연히 비통착사강은 비진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로 하잖아요. 효과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무효가 됐거나요. 또는 취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갑과 을 사이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가져온 이 부동산을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돼서 처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갑과 을 사이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요 갑은 누구에게? 요 새로운 사람, 요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서 요걸 가져올 수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걸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조문상은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109조, 그 다음에 110조에 가보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무효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뭘? 무효나 취소를 선의 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 선의 3자는 얘가 선이라면 얘는 뭐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처럼 대항력이 있냐 없냐 또 이 비통착사강처럼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착사강이 무효 취소가 되면요 그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 선의 3자에게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자, 대항력이 뭐예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라고 돼 있잖아요.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럼 대항요건을 당연히 구비하고 있다면 대항하겠죠. 근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까 등기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추, 상가건물의 인사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항력이 없죠. 주장 못한다는 말이고, 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되는 권리관계를 타인 누구에게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나 봐요. 제한 능력자라는 건 미성년자였다면 그 의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도달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또 아까 비통착사강에서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항력이나 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항력은 나중에 임대차에서 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많이 쓸 거고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수시때때로 나와요.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착오 사기강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에게 표시했을 때 도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평상시에 계속 민법을 하다 보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숙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대항력,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비통착사강, 제한 능력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요. 나중에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한 8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기본 수업 시간에는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용어 정리가 뭔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짤막짤막하게 좀 숙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밥 먹을 때 또는 뭔가 화장실 갈 때에 또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그냥 이렇게 유튜브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보고 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